사이드스케이프라는 단어는 그냥 한글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옆 풍경, 뭐 비켜난 풍경 이렇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한 시야 안에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있는 풍경, 그런 걸 저는 사이드스케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상황이 이게 인식되어지는 게 있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 사이에 적절한 어떤 경계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풍경을 그리는 것이 그게 사이드스케이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이라든지 혹은 무의식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나올랑 말랑하는 우리의 인식세계 안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가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는 사이드스케이프라고 일단 칭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드스케이프를 위해서 저는 주로 보도사진을 써요. 그 보도사진이라는 것은 뭐 꼭 사건이 중요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사진 자체가 더 중요해요.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거꾸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뒤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실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벌려나가는 것이 실제를 가지고 게임을 벌이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흥미진진해요. 근데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그 상황이 만약에 사건이라면,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라면 훨씬 더 내 입장에서는 재밌게 그걸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사진을 이제 찾아가지고 쓰게 된 거죠. 보도사진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건을 한 기자가 자기의 시선으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시선은 자기의 시선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시선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위해서 내가 한 장의 사진 안에서 또 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이드이기 위해서 보도사진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중심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 사건 바로 옆에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한 사건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세계로 빠져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라든지 인식되는 것과 인식되지 않는 것의 중간 경계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내가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작품을 하나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에서 벌어지는 축구장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축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결승전에서 한 팀이 우승을 한 거죠.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올리고 있고, 그 트로피 때문에 이제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꽃가루가 나오고 막 그런 그냥 뭐 폭죽이 터지고 하는 이런 장면인데, 내 그림은 거기에서 라이트 있는 부분과 꽃가루가 막 날리는 그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밑에서는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있고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있지만, 내 그림은 비구상처럼 이거는 그냥 빛하고 몇몇 가루하고 점들만 계속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그린 건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림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보는 사람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사진이라는 거 한 장 안에 그냥 사진이 잘못 찍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뿌연 부분들이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 그것이 아주 작게 들어가면 충분히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 그 장소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것은 또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비어있는 부분은 진짜 비어있는 걸까? 그리고 비어있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법론으로 최근에 그림을 잘라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갖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내가 사이드스케이프란 명명하에 한 부분을 잘라내는데, 그 잘라낸 부분을 또 이렇게 자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게 등분을 해가지고 뭐 5개 나눠서 25개로 나누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해서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다시 또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그리다 보면 그거야말로 한 장의 그림은 진짜 그냥 추상화처럼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비구상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대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어떤 한 에너지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무의식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한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발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무작위로 물감과 마띠에르와 테레핀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성을 가지고 뒤섞이는 거잖아요. 우연성을 가지고 뒤섞이면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혹은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분은 비구상 같은 그림이 되면서, 그것이 다 연결됐을 때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풍경화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원래 의도했던 사이드스케이프라는 단어에서 찾으려고 했던 목적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최근에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린이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꿈꿀 권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한 3년? 지금 3년째 이제 접어들었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꼬마애들하고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내가 사이드스케이프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드스케이프를 설명을 해주고, 어떤 사건의 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원래 사건이 뭐였었는지 한번 상상해서 그려봐라, 뭐 이런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게 꿈꿀 권리가 돼서, 아이들이 무엇을 꿈꾸고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어린이들이 자기가 꿈꾸는 어떤 인물들, 어떤 상황, 어떤 뭐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거나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이의 얼굴 사진을 제가 찍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해서 사진 인물 작업 비슷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완성품으로 가지고 있고, 그 완성품을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작품으로 뽑아가지고 그 작업을 같이 한 어린이에게 주는 걸로 작업이 끝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지난 한 3년 동안 300명 정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사이드로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것이 즐겁고 아이들한테 뭔가 주고 싶고 해서 그걸 계속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전시를 한번 해봤는데, 첫 전시를 프라하에서 했어요. 성당 유리에다가 어린이 사진을 굉장히 크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3m가 넘게 프린트를 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붙였어요. 여기 한국에서 그 프린트를 전부 다 한지에 해가지고 가서 한지를 이제 유리에다 다 붙인 거죠. 그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사비나에서 또 사진 작품처럼 전시를 또 했었어요.